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분양 가격이 아주 비싼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간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 경제적으로 피해가 훨씬 크죠. 또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형 부동산으로 생긴 새로운 부동산 상품이에요. 따라서 정보도 많지 않고 분양직원 브리핑에 의해서 또는 공인중개사 설명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는 이 영상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던 정보까지 상세하게 모든 내용을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에서 반복된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왜 생겨났을까? 요즘 돈들이 갈 데가 없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 오피스텔보다 분양 가격이 몇 배나 비쌉니다. 분양 가격은 보통 20억 원 정도 하는데 30억 이상짜리 물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는 이유를 뽑으라면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오피스텔 주거는 불편함이 있어 더 좋은 오피스텔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급스러운 자재와 수입 제품으로 도배된 각종 인테리어로 치장을 한 부동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로망에 대한 새로운 주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 돈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이 높은 것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과거의 부의 상징이었던 벤츠나 BM이 이제는 부의 상징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원룸에 살아도 벤츠, BM은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돈 있는 사람은 희소성이 좀 더 높은 벤틀리 촬영을 서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벤틀리도 뭔가 있어 보이는 사기꾼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 벽도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차 가지고 잣대를 지는 시대는 이제 아니죠. 아무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대가족 시대가 이제 무너진 지 한참이 됐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도 아닌 나홀로 시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혼자 살아도 침실, 거실 또는 드레스룸, 화장대 등 수입 자재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고급 오피스텔이 상품으로 나온 거죠. 한마디로 돈으로 처반 삐까번쩍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수출치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이목을 끌 수밖에 없던 거죠. 둘째, 발빠른 시행사가 창조한 새로운 부동산 상품.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알지 못했어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꾸준한 홍보로 점차 사람들한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인식되기 시작되었는데 시행사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온 상품이 새롭고 고급스러운 주거용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한 거죠. 왜 출시했을까요? 돈들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몰리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는 투자용 시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부동산 상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시행사 예상은 딱 들어맞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법도 나오니까 그 전에는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어쩌면 투자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강의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왜 생겨났을까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대다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쉬운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뭐가 쉽냐고요? 상가 한번 해보세요. 상가보다 훨씬 쉬워요. 상가 투자에서 개박살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도 상가 투자라는 사람은 다른 부동산보다 상가만 투자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꽤 높은 부동산인데, 돈 좀 있는 사람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일반 오피스텔 여러 채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비싸더라도 한 채를 갖자는 심리가 커요. 아파트처럼 똘똘한 한 채를 갖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처럼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똘똘한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대급바가 높은 오피스텔인지는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기로 하고, 똘똘한 한 채를 갖자는 이유에서 값비싼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하이엔드 오피스텔 종류도 엄청 많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종류에는 강남 두카 831, 더 갤러리 832, 아스틴 노년, 더 포엠 역삼, 보타니크 노년, 몬트리안 한남, 상지 카일룸, 강남 PM 폴로스 크리아체 등 그 밖에도 엄청 많아요.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먹히는 이유가 위치 때문에 커요.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하이엔드 오피스텔 위치가 대부분 강남에 위치해 있어요. 땅값이 엄청 비싼 강남에다가요. 당연히 넘사벽 동네인 강남에 지어야 소비자들한테 먹히죠. 변두리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으면 팔리겠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두 사람이 사면 모를까 나머지는 거의 팔리지 않겠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 그리고 왜 투자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왜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공부할 여러 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건설사들은 대부분 메이저급에서 대부분이 시공을 하는데요. 위치도 강남이고, 모델하우스에 가면 견본주택을 보고 입이 쫙 벌어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순간 돈이 없어 분양을 받지 못하지,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부동산이에요. 그쵸? 명품 마케팅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도떼기 시장처럼 우르르 몰려가지고 구경한 것이 아니라 1대1 맨투맨으로 상담사가 붙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장점들을 설명해주고, 고객은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 상승된 것처럼 기분 좋고 여유롭게 구경을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양 대행사 임원 말에 의하면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고객은 일반 오피스텔 방문자와 분위기 자체부터 다르대요. 제가 물어봤죠. 뭐가 다르냐고.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때깔이 다르대요.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피부색 같은 데서 관리를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화색이 좋대요. 사실 목욕탕에 갔다 와도 화색은 좋거든요. 아무튼 때깔이 좋대요. 돈이 있으면 일반 오피스텔보다 이왕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시행사들이 계속 지으려고 준비할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사람 중에서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받거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자가 많을까요? 투자하려고 분양받는 쪽이 훨씬 많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수입자재 브랜드나 인테리어 자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민감해 합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보겠죠. 이태리제 대리석, 독일제 주방 가전 제품, 커튼은 영국제 자동 커튼이라고 모델하우스에서 설명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최고급 오피스텔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신금을 툭툭 건드리는 훌륭한 마케팅이죠. 그래서 점차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이 증가한다고 맹목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동산도 영속성이 중요한 건데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부동산도 유행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는
부동산도 있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화려하게 짠 하고 나타나지만 반짝하고 또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선택하고 투자를 결정한 본인이 모든 감당을 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의해 볼게요. 일반 오피스텔과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서로 다른 오피스텔이에요. 일반 오피스텔은 전 지역에 걸쳐서 골고루 포진되어 있지만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서울 중에서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두 오피스텔 분양 가격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적 분양 가격이 가벼운 일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과 분양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람들, 투자 실력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케이스 다 오피스텔 투자를 겁나게 잘하냐고요? 아니요. 도끼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 투자해가지고 분쟁 솔루션에 살려달라는 사연 접수하지 말았으면 해서요. 일단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분양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직선화 센터, 섹션 오피스처럼 투자처로 좋은 부동산도 아니고 나쁜 부동산도 아니에요. 분양 현장에 따라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좋은 투자처인지 나쁜 투자처인지는 지역의 위치, 분양 현장의 컨디션, 몇 층인지 또는 어느 호실인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방송으로 대놓고 어느 분야 현장에 투자 가치가 있고 어느 분야 현장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분야 현장이라 해도 층수나 호실에 따라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사고를 먼저 치고 이거 투자 가치 어때요? 하고 물어보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분양 분석 진단으로 투자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투자하세요. 저 아니라도 분석을 먼저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다는 마인드가 아주 중요해요. 사고 쳐서 분양계약 해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분쟁 솔루션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좋은 투자처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투자처로 무조건 안정적이라는 착각 빨리 잊어버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위치, 분양 현장의 컨디션, 몇 층인지 또는 어느 호실인지 등 어느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분양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살펴볼게요. 아츠 노년이라는 현장이 있는데 아츠 노년은 고급 주거지에 위치하고 분양 마케팅 전략도 아주 고급스럽게 전략을 짰어요. 더불어서 분양 지원도 프라이빗하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소수를 상대로 타겟 영업을 했어요. 강남에서 돈 좀 있는 사모님 또는 사장님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무리하게 뻥쳐서 막 파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돈 있는 사람을 상대로 타겟 영업을 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부동산의 싼 가격이 급매물들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매물이 많지 않다는 것은 희소성이 높다는 얘기고 결국 희소성과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파크텐 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분양 마케팅을 프라이빗하게 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무슨 호떡 팔듯이
초치기 분양을 한 거예요. 초치기 분양이 뭐냐면 정확한 입금 시간에 땡 하고 빠른 입금성으로 입금하는 걸 초치기라 해요. 마케팅에서 초치기 장점은 서로 경쟁심을 유도해가지고 제발 떨어지지 않고 당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심리적인 전략이에요. 초치기 마케팅이 먹히는 부동산 상품이 있고, 부동산 상품이 있어요. 역으로 초치기 마케팅으로 개박살나는 부동산 상품도 있어요. 파크텐 삼성은 분양가격 10%만 있으면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다는 분양권 투자 전략으로 초치기를 했어요. 당연히 잘 안 됐죠. 설사 분양이 됐다더라도 분양권 투자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전매제가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급매물이 많이 쏟아지게 뻔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어차피 잔금 낼 때 부족한 사람이 전매하려고 분양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은 택도 없을 테고 마이너스가 물건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부장들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매물이 없어져야 가격 형성에 유리하거든요. 이렇듯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할지라도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마케팅 영업 전략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거주자가 많은지, 월세를 받으려는 투자자가 많은지, 아니면 계약금 딸랑 10% 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분양권 투자자가 많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요 100세대 미만에서만 가능한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호실수가 많지 않다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는 해도 괜찮은지 하면 안 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접근해야 하냐가 더욱 설득력이 있겠죠. 공부를 죽어라 하지 않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질문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겠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다른 일반 오피스텔과 다르게 월세를 받으려고 막연하게 임차 수요만 찾아가지고 해결되는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월세 부분을 무시하는 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월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달 월 50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1년 동안 월세를 받으면 연 6천만 원이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인력이 떨어졌다면 이게 무슨 투자를 잘한 걸까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월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분양 지원은 좋은 얘기들만 하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팔진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할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투자해도 괜찮지만 반대로 재산 가치가 하락할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들은 누굴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에 대해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강의해 볼게요. 누구나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죠. 옆에서 누가 좋다고 펌프질하면 겁나게 좋은 줄 알고 팔랑귀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 했죠. 그럼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아파트 가격이 항상 상승할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해요. 부동산은 과거서부터 폭락과 상승, 또다시 폭락과 상승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항상 반복적이었어요. 상승 때 사서 금리가 상승해 폭락시장을 버티지 못한다면 다시 올 상승 시장을 보지도 못하고 급매물로 던져버리겠죠. 당연히 겁나게 가슴이 쓰리가 아프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주거용 부동산 중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빌라부터 오피스텔 가격도 하락하는 것은 뻔하겠죠. 가격 상승에 불모지였던 빌라 역시도 가격이 올랐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주거용 부동산끼리 서로 간에는 대체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범은 항상 아파트 때문이에요. 곧 다가올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어요. 물론 후보들이 공약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따라 주거시장 가격이 안정될지가 결정되겠죠. 현 정부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막는 데 급급한 정책을 폈어요. 그 결과 20개가 넘는 정책들을 쏟아냈어도 가격 안정은커녕 가격 폭등만 유발시켰죠.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과도한 수요 억제보다 공급을 왕창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 답이라는 설명에 힘을 싣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현재 주택시장은 엉망진창이에요. 이 때문에 희망 없다는 20대, 30대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유행을 바라고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죠.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앞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과 폭락에 따라 적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느긋하게 오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딸랑 계약금 10% 가지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럼 이런 미친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양 계약을 하고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프리미엄 받고 전매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분양 직원이 책임지고 프리미엄 붙여 전매를 해주겠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매를 못하면요, 전매를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하니까 안 해봤대요. 이렇게 분양받는 분위기들은 잔금 낼 돈도 없어요. 아무튼 대책 없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다고 환상에 빠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악몽 속에 빠질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건 어느 하이엔드 오피스텔인지 분양 현장 컨디션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불행인은 전세로 세를 맞추기만 하면 계약금 가지고도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세가 안 맞춰진다면요? 전세가 쉽게 될까요? 잘못하면 깡통 오피스텔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가급적 대출이 없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겠지. 뭐 깡통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임차인은 전세보다 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단 전세로 놓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뭐냐? 내가 분양받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입주가 될 때 매매 가격이 엄청 오르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0억에 분양받는 오피스텔이 뭐 25억 이상이면 좋고 뭐 30억 이상이면 안정빵이겠죠. 그러면 전세를 놓을 가능성이 엄청 수월하죠. 반대로 20억에 분양받았는데 입주 때 매매가가 18억, 17억 이렇게 떨어지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이건. 남들은 재테크로 뭐라고 뿌리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은 거꾸로 돈 까먹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그 유명한 마이너스 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무모한 도박처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 99%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에요. 아니 누가 이런 초보자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초보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무모한 투자를 할 생각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단기 투자가 뭔지 알지도 못했고요. 그럼 왜 한순간에 정신 나간 투자를 했을까요?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지구간에 코치받은 거 아니에요. 딸랑 10%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든 계약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분양지구는 고객이 계약금 10%만 간신히 있던, 또는 돈이 많은 고객이 현찰로 분양가격 100%를 가지고 있던 간에 분양지원에겐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고요? 계약금 10%만 들어오면 판매 수당이 똑같아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분양을 시켰던, 돈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을 시켰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리하게 분양받게 하려면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살살 구워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불인이가 딱 좋은 모의감이죠. 앞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솔직히 그 말 믿고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탕발린처럼 달콤한 말을 전부 믿고 의심은 1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골로 가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죠. 계약금 10%를 전부 입금시키지 않고 딸랑 100만원 아니 50만원만 입금시키고 분양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그때부터 지옥의 맛을 느낄 거예요. 제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분양을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안 되는지 저희 회사 아니더라도 분석을 꼭 받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비용을 받는 곳으로 되도록 가세요. 무료로 하는 곳은 무조건 좋다면서 분양을 받으라고 달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믿을 것 없습니다. 분양 광고 모델하우스를 빡가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죠. 다행히 분석을 받은 사람 중에는 위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니까 오피스텔 분양 가격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주식은 날리면 휘쪽이라도 되지만 부동산은 매달 돈 내라고 끝까지 쫓아다녀요. 대출받은 은행 이자랑 관리비가 매달 나오잖아요. 경매로 날려서 만세 부르기 전까지는 평생 쫓아다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이엔드 오피스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들은 누굴까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쪽박 차는 요인 중에 하나가 완공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스스로 판단을 하지도 않고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고 싶게 만드는 분양 광고나 인터넷 홍보 블로그를 정보로 오인해서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공통된 특징은 놀랍게도 건물이 들어서는 현장 사업지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옆에서 누가 좋다고 뻐꾸기 날려도 그냥 참고할 뿐이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물론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그동안 자신만이 쌓아온 직감,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인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불복실 투자를 하는 거죠. 제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방송했던 드라마 대장금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장금이가 어린 시절 때 상공이 음식을 맛본 어린 장금이한테 물어봤죠. 왜 홍시 맛이 나는 거냐고. 다들 기억하시죠? 어린 장금이는 천진난만하게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상권을 조사하고 유동 인구를 조사하고 공신률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의 수치만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일 뿐이에요. 당연히 참고만 해야 할 사항이죠. 자, 이제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린 장금이가 홍시 맛을 아니까 홍시라고 말한 것처럼 장금이는 홍시를 이미 먹어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이미 홍시를 먹어봤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남들보다 뛰어난 미각을 가졌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는 남들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직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직감도 반복된 학습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데이터 수치와 경험도 밑거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음식의 미각처럼 부동산도 남들보다 뛰어난 직감, 직관력은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실행의 결정체죠. 직감, 직관력은 한마디로 촉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촉이라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 같고 성의가 엄청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직감, 직관력, 촉은 다들 비슷한 말들로 많은 투자 실패와 투자 성공에서 만들어진 무기로 자신이 가진 수많은 투자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값비싼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해본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때 실패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모르면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그럼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 누굴까에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 꼭 이렇게 접근하세요 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들 누굴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 꼭 이렇게 접근하세요 대해서도 심도 있게 강의해 볼게요. 일반 오피스텔과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비슷하지만 다른 투자 접근법으로 다가해요. 빵과 떡이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분양 가격이 자그마치 20억 원 정도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마도 실거주보다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수요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100세대 이하는 프리미엄을 붙여 팔려고 하는 전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건물이 완공되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훗날에 시세차익을 노려 이익 보고 팔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물론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념이 다른 주거용 고급 오피스텔이라 아파트와는 다른 부동산이라 할 수 있죠.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대체형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든 뭐든 같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성도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아파트 선호도가 높겠죠. 반면 돈 있는 신혼부부나 성공한 사업가 또는 비즈니스가 목적인 수요자나 쩐주 있는 프리랜서들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거주를 선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임대 수요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 수요자를 분석하면서 아파트와 다른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비싸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구로 당하는 지름길이에요. 본인한테만 좋은 부동산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인데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돼요. 실제 월세를 주고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 수요자가 많아야 하는 거죠. 이런 실질적 임대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벤츠 마이바흐가 있다고 치자고요. 마티즈 자동차를 렌트해서 타는 운전자가 벤츠 마이바흐 자동차를 보고 눈으로 좋다고 하면 뭐예요? 마이바흐 벤츠 리스를 주고 실질적으로 렌탈할 수 있는 수요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비싼 분양가로, 더욱 고급스러운 컨셉으로요. 그럼 분명히 경쟁력 떨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분양 가격이 낮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가성비 떨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가성비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지 선택에 따라, 즉 가성비를 따졌는지 따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선택하는 동물이잖아요. 요즘에는 동물하고 짐승하고도 나눠진다고 해요. 뭐 인간 같지 않으면 뭐 짐승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간은 선택하는 동물이니까 분양직원이 옆에서 혹 하도록 설명을 잘한다 해도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확실한 선택이었는지 잘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잘못된 투자 결정은 전부 부메랑처럼 본인 몫으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과정되게 설명하는 분양 직원이 잘못한 거라고 깐 적이 있어요. 영상 댓글에 하나같이 잘못 투자한 투자자 잘못이라는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일반 사람이 작성을 했는지 분양 직원들이 작성했는지 뭐 바로 알죠. 뭐 내용은 뻔하니까요. 중요한 건 분양 직원이 쓴 댓글처럼 투자자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든 이유가, 뒷감당은 어차피 투자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 잘못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응?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잘못 투자해서 계약금 포기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허다해요. 분양직원 말대로 투자를 잘못한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사업지의 위치, 적절한 분양 가격인지, 즉 가성비가 있는 분양 가격인지 무조건 체크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지 위치와 분양 가격을 간과하고 접근했다간 10중 8구 무조건 후회하거든요. 분양 가격이 싸다, 비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가성비에 따라서 싸다, 비싸다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단지 분양 가격만 보고 싸다, 비싸다로 판단하는 사람은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델하우스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성패가 결정된다로 찾아뵐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 꼭 이렇게 접근하세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모델하우스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성패가 결정된다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할게요. 대다수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을 가죠. 그런데 문제는 분양 직원의 혹한 설명에 한 번도 생각을 갖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하는 과오를 범한 거 말죠. 한마디로 분양팀장 브리핑에 손님이 뻑 간 건데, 이렇게 뻑 가서 그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하는 과오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항상 그래왔어요. 모델하우스 안에서 일어나는 숨은 영업 전략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고객이 집에 가서 생각할 시간을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분양 상품에 대한 장점만 수두룩하고 단점에 대해 설명해주는 분양 직원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분양 계약을 쓰지 않으면, 지금 분양 계약을 쓰지 않으면 고객은 다시 재방문해서 계약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양 직원은 고객이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계약금 일부라도 넣고 집에 가게끔 초조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호실이 다 팔려 두세 개밖에 안 남았다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좋은 호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호실을 미끼로 던지는 전략을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전략을 설명하면서도 여러분 긴장감이 하나도 와닿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 방법에 쉽게 넘어가서 분양계약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수법이에요. 실제로 이 전략을 모델하우스 안에서 쓰면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제 얘기를 100% 공감하실 거예요. 하이엔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일반 오피스텔, 상가, 지산, 생수, 모델하우스가 거의 다가 이런 모델하우스 안에서 혼이 뺏겨서 계약을 하는 거죠. 누구나 투자를 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 당연히 눈으로 보고 조감도도 봐야 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어떤 고객이 들어오더라도 분양 계약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공간이에요. 시행회사, 시공회사가 준비한 철저한 계획, 분양 광고, 마케팅, 그리고 분양 직원의 영업 능력이 합쳐져서 분양 계약을 쓰도록 발휘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에 방문은 하지만 정작 건물이 들어서는 사업지 현장에는 실제 방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업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최소 수억 원 거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몇만 원짜리 물건들을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겁나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분양은 상상으로 파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양 지원은 사업지 현장에 가보라고 잘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현장에 못 가게 하는 분양 지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업지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상이 깨질까봐 그러는 거죠.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쫙쫙 들어서는 홍보 영상과 조감도만 보다가 실제 현장을 보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분양 지원이 설명해주는 상상을 머릿속에 그리도록 하고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객의 혼을 싹 빼놔서 고객이 정신 차리기 전에 분양을 시켜야 하거든요. 고객이 계약금이나 계약금 일부를 입금시킨 후 고객이 분양계약서를 읽었던, 계약서를 읽지 않았던 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후회해도 빼도 박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다 까발려서 얘기를 하면 분양 지원들 중 일부는 저를 겁나게 싫어하겠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 잘못된 충동 계약으로 인해서 사고치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주 비싼 고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대비는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일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죠. 수입 인테리어, 자재부터 수입 가전까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돈으로 쳐바른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나 인테리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모델하우스에서 여러분은 냉정함을 잃으시면 안 돼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때 투자하시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분양을 받아도 될지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다면 오른편에 나와 있는 분양 분석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받고 투자 결정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나는 오로지 좋은 호실을 싸게 분양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할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믿어도 될까? 라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모델하우스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성패가 결정된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믿어도 될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방송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겐 필수인데요. 이런 임대 수익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계약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양이라는 부동산은 건물이 지어져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임대를 맞춰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미정이고 모든 게 다 허상이에요.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상 임대 수익률을 뻥튀기 해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에서는 알 수 있지 않냐고요? 예, 알지 못해요.
오히려 공인중개사에서도 분양 계약을 시켜 돈을 벌려고 분양시장판에 뛰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에? 공인중개사 분양을 받으면 안전하겠지 또는 정직하게 설명해 주겠지 하고 갔다가 결국에는 공인중개사에서 본인들이 거래하는 분양 직원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전부예요. 공인중개사에서는 분양 직원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분양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 분쟁 솔루션을 찾는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소개해가지고 분양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된 분쟁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임대 수익률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을 받으면 월세를 얼마나 받을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양심불량 분양 지원들이 뻥튀기해서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분양하고 보통 2, 3년 후 완공이 되는 건물 임대 수익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실이나 턱없이 낮은 임대료에 실망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하이엔드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 전부 포함되는 얘기인데 임대료를 5년간 또는 10년간 보장해 준다는 임대 확약서를 조심해야 돼요. 예? 임대 확약서를 보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동산 초짜 중에 초짜들이 많은데 저는 분석을 할 때 오히려 임대 확약서를 써주는 것을 겁나게 의심하면서 분석해요. 이유는 부동산을 모르는 불인이들은 임대 확약서가 안전하게 월세를 주는지 알고 임대 확약서 때문에 분양을 받더라고요. 임대 확약서를 주는 곳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 때문에 분양은 아주 잘 되고 있죠. 그게 미끼인지도 모르고요. 정작 분양 건물이 완공돼서 임대료를 받을 때 약속을 지킨 시행사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경기 안 좋다고 월세를 겁나 깎는 시행사만 봤어요. 혹시 제가 모르지만 약속을 지킨 시행사도 있긴 하겠죠. 임대 화약서 내용대로 5년, 10년 지정된 월세를 준다는 약속을 지킨 시행회사는 저는 단 한 곳도 못 봤어요. 고작 1, 2년을 넘기기도 힘들고 그것도 임대료를 줄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분양 사기 아니냐고요? 분양 사기가 안 되게끔 임대료를 조금 주면서 나름 문제 안 되게 빠져나가게끔 다 해놨죠. 현재 대한민국 분양시장에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복불복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뽑기를 엄청나게 잘해. 원래 쇠복을 타고났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도박처럼 대단한 모험을 해야 하는 시장이 바로 분양시장입니다. 분양 현장이 엄청나게 많은 분양시장에서 어느 지역 또 어느 분양 현장을 선택하고 또 몇 층으로 투자할까도 복불복이에요. 정보도 없고 투자도 해본 경험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직원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양심불량 분양직원이 겁나게 살을 붙여 뻥튀기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뭐였죠? 하이엔드 오피스텔 임대 수익을 믿어도 될까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믿지는 말고 참고사항으로 가볍게 듣고 넘기시라고요. 분양직원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들은 분양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양직원이 쓴 댓글처럼 부동산 투자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부동산 오피스텔처럼 자금이 한두 푼 드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분석 진단을 받아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돼요. 물론 이마저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 펜스를 치면서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예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하는 제도죠. 선분양 제도가 사라지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 분양하는 후 분양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변함없이 똑같은 복불복 상황인 거예요. 월세 수익을 위해서는 분양을 받는 것은 투자자가 각별히 조심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몫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반문이 생길 거예요.
매매로 부동산을 사면 안전하지 않냐고요? 매매는 매매대로 장난치는 수법이 또 있어요. 제가 분양에 대해서 영상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은 매매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